안녕하십니까. 공기업 전문 석세스초밥 아카데미 장원기입니다. 오늘은 부산항만공사 심화 설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어, 접수 기간은 2월 10일, 다음 주 수요일서부터죠. 다음 주 수요일 2월 20일까지입니다. 전체 인원은 10명이고 사무에서 일반 3명, 고졸 1명, 전산 1명, 기술에서는 토목, 건축, 기계입니다. 그리고 항해 1명. 사실 부산항만공사, 그러니까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여수항만공사 사실 그 한번 채용할 때마다 채용 인원이 좀 많았거든요. 많을 때 뭐 100 몇십 명씩 막 이렇게 채용을 했는데 10명이라면은 2025년도 하반기에도 또 2차 채용이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진단해 봅니다. 전직열 토익 700점 이상, 한국사 상급 이상 소지자, 전산 및 기술에서는 산업기사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고, 그리고 항해에서는 상급 이상 항해사나 해기사 소지자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뭐 우대사항은 얘기할 것도 없죠. 우수 인턴에서 필기와 면접에서 1%에서 3%의 가점을 준다라는 것. 자, 부산항만공사는 부산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원하는 곳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특징 1입니다. 인성검사에서는 적부입니다. 인성검사에서 제발 떨어지지 마십시오. 인성검사에서 떨어지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독특한 특징을 과거에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서류 전형이 먼저였지 필기 전형이 먼저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항만공사 지원하게 되면은 누구나 필기 시험을 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서류 전형을 하는데 이 서류 전형에서 자기소개서 적부를 적용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직렬 기준만 되면은 누구나 필기 시험을 볼 수 있다. 서류 전형에서 떨어질 수 있다. 자, 그리고 나서 면접 전형으로 간다. 사실 이 전형이 저는 좋게는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필기를 어렵게 합격을 했는데 서류 전형에서 떨어지거나 인성검사에서 떨어졌을 때 정말 억울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는 다른 거 아닙니다. 과거에는 인성검사에서 떨어지는 게 가장 억울함이었었는데 그 한 가지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2024년도서부터 이렇게 지방 공기업 같은 경우는 통합 채용하시는 하는 곳들은 다 필기 전형, 서류 전형, 면접 전형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얘기는 뭐다? 필기를 어렵게 합격하고 나서 서류 전형에서 떨어지면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전형 제발 되돌려야 된다고 봅니다. 자, 늦지 않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공은 사무는 경제경영, 기술은 각 직렬별 전공이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50문항 60분, 그 다음에 직업기술 능력도 50문항 60분, 똑같이 55% 적용, 50% 적용하겠다라는 이야기겠죠. 의사소통 문제 해결 수리 능력, 자원관리 조직이에. 이 조직 이해라는 부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맥을 얘기를 해드린다면 수리 능력에서 자료 해석이 나오게 된다면 자료 해석 공부 안 하신 분들이 불리하다. 자, 자원 관리는 평상시 신문이나 또한 자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스크랩이나 또 정리를 해놓지 않으신 분들은 자원 관리에서 꽈락을 당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다. 따라서 자원 관리는 틈틈이 내가 평상시 준비를 해야 된다. 자, 조직위에는 부산항만공사 기업 분석을 잘 해놓으셔야 된다. 왜? 그와 관련된 부분의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직위에도 그렇지만 정보 능력 같은 경우도 회사 분석이 잘 돼 있어야지만 합격될 가능성이 높다. 웬만한 기업들이 지금 회사와 관련된 일들과 관련된 문제들이 이렇게 연결해서 나옵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 3차 면접은 토론 면접과 그리고 집단 면접 및 개별 면접입니다. 집단 면접을 하고, 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집단 면접, 다대 다 면접을 하고요. 또한 다대 일 개별 면접도 한다는 겁니다. 나는 부산항만공사가 과거에는 이러지 않았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2025년 전형은 상당히 독특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토론 면접을 위해서라면요.
토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제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진짜 미국이 정말 깡패 짓을 했죠. 파나마 운행권에 무료 운행권을 얻었죠. 뭐냐면 파나마 운하를 가장 먼저 건설한 건 미국이에요. 미국인데 후차적으로 중국이 엄청난 실크로드다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파나마 운하가 중국에 치우쳐지는 관계 속에서 트럼프가 파나마 운하는 우리 건데 이렇게 한마디 했다고 파나마 쪽에서 파나마 운하를 운행권 그러니까 미국 선박에 있어서는 다 무료로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건 항만과도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사실 항만이 신경 쓸 건 아니지만 연결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잘 정리해 놓으신다면 토론 면접도 좀 수월하게 볼 수 있다. 자, 제 유튜브만 보면은 하루 늦게 올릴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틀 늦게 올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매일 체크만 하신다면 지원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취업을 못하는 사례는 없을 것이다. 그 대신 이건 있습니다. 10명 이하는 제가 못 올려드립니다. 사실 10명 이하가 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작권위원회라든가 여기는 뭐 정규직이 3명밖에 안 됩니다. 4명이군요. 4명. 4명 정규직에 뭐냐면은 기간제 계약직,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 이렇게 뽑더라고요. 사실 그런 데까지 올려드릴 수 있는 제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못 올려드리는 겁니다. 너무 많습니다. 지방공기업까지 하면은 거의 3천 기업 되는데 제가 그거를 어떻게 다 1년 365일밖에 안 되는데 3천 기업을 어떻게 올려드리겠습니까?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자, 신문 스터디를 카카오에 가입하셔가지고 꾸준히 저의 신문 스터디를 수강하게 된다면 토론 면접, PT 면접, 토익 면접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남들보다 차별점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석서스 취업학원 2011년 11월 14일 날 개원해서 지금까지 900여 명의 합격생을 발생시켰습니다. 이는 결국은 공기업의 나름의 정보력을 갖고 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뭐 전화상 아니면 줌으로 뭐 방문 안 하셔도 됩니다. 간단한 내용들은 아주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부산항만공사 심화 설명회는 여기서 끝내고 자기소개서 첨삭을 진행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적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신 분들 또한 글을 잘 쓰신 분들은 자기소개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다섯 가지의 질문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별도로 제가 업로드 안 하고 심화 설명에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산항만공사 인재상 글로벌 항만 전문인 ESG 선도인 미래도전 혁신인. 자, 여기서 글로벌 항만 전문인 항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직접적 관계가 되죠. 저는 글로벌 항만 전문인으로서 지금까지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1번을 사용해도 되겠지만 일반인들은 직접적 관계가 안 되시는 분들은 1번을 했을 때 아주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인들은 어디에? ESG 경영에 여러분들이 ESG 경영에 어디에요? 뭐 환경이에요? 사회적 책임이에요? 아니죠. 사회적 책임에는 연결될 수 있죠. 저는 사회적 책임을 위해서 제가 꾸준히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00시간, 1000시간, 1500시간, 2000시간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 해외 봉사활동까지 꾸준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ESG 선도인으로서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리고 하나는 지배 구조적인 그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꾸준히 타인을 위해서 봉사활동이나 뭐 그러한 역할을 한 부분이 있다면 ESG 선도인으로서 이야기하고요. ESG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지하셨다면 ESG 선도인으로서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만하게 볼 것은 미래도전 혁신인. 미래도전이라는 건 여러분들은 항상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갖고 더 나아가서는 배움에 대한 도전 정신을 갖고 꾸준히 많은 경험을 하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자, 미래도전 혁신인으로 여러분들은 쓰시게 되면 합당한 소재가리가 충분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500자에서 800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양이 없어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하루 경험짜리도요,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을 믿지 못합니다. 또한 자신을 사랑하시는 분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의 하루 경험, 일주일 경험, 한 달 경험, 이러한 부분들을 소중히 여기지를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부정적인, 그러니까 긍정적 사고를 가지셔야 되는데, 부정적 사고에 사로잡혀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이 제대로 안 써지시는 것이죠. 자, 미래 도전. 여러분들은 미래를 위해서, 삶을 위해서, 미래의 삶을 위해서 항상 도전하는 인재였고, 또한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가진 인재였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쓰시게 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부산항만공사에 진학이 된 동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자신만의 차별화된 노력. 사실 솔직히 여기에 매몰되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동기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자신만의 차별화된 노력. 여러분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부산항만공사를 입사하기 위해서 저는 필요 직무 능력을 이렇게 길렀습니다. 그건 이상한 사람이죠. 이상한 사람. 자, 그럼 어떻게 써야 된다? 제가 부산항만공사 정말 감사하게도 부산항만공사를 항상 보면서 잘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산항만공사가 우리나라의 역사, 산업발전의 역군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를 통해 얻은 직무 역량, 이거는 직무 역량, 업무 수행과 직무 역량은요, 여러분들이 경력자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지금 막 졸업하셨다면요, 여러분들이 학업을 열심히 하셨을 거예요. 그 학업을 열심히 한 게 직무 역량 기초를 쌓게 된 거예요. 이제는 이제 직무 역량의 실질적인 직무를 이제 배워 나가는 입장이겠죠. 자, 그래서 잘 이해하셔가지고 쓰시면 되는데, 지원 동기, 직접적 관계로 연결해가지고 쓰셔야 된다는 것. 이해되셨죠? 제가 이제 칠판에 글을 쓰면서 하는데, 제가 유튜브 보면 칠판에 써가지고 자소서 첨삭하는 거 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좀 1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불필요하다 보니, 그냥 간단히 이야기를 드립니다. 최근 사회, 세 번째입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 트렌드, 신기술 등을 공사 주요 사업에 적용하여 확장, 혁신, 개선 가능한 분야의 공사의 미래, 먹거리 등 부산항만공사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이거는 사회적 이슈, 지금 가장 큰 이슈는 뭐예요? 한 사람이 그거를 동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저는 이해 안 됩니다.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쑥대밭 될 겁니다. 이제 보십시오. 올 하반기 되면 여러분들 아우성을 칠 겁니다. 동조하시는 분들도 우와 이 정도로 여파가 있어? 이럴 것입니다. 그나마 기업들이 그 역할을 다 해준다면 그나마 피해 규모는 조금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발전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뭐 한국은행에서도 올해 우리 경제 성장을 0.8로까지 진단을 했습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자, 트렌드 어떤 트렌드입니다. K 트렌드 엄청나죠? 뭐 K푸드나 K컬처에 관련된 부분,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요. 또한 신기술, 항만과 관련된 부분이요. 예, 지금 항만공사가 그 역할을 다 해줘야지만 우리나라의 발전은 더더욱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 먹거리 등 부산항만공사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자, 미래 먹거리는 부산항만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지속 가능 경영지를 좀 읽어보세요. 그와 관련돼서 내가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은 끄집어내가지고 접목시켜서 쓰시면 될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에서 부산항만공사의 인재상 핵심 가치 그리고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읽지 않고 면접에 간다라는 것 정말 어리석다라고 저는 봅니다. 뭐 그거 안 읽고 가서도 합격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모두가 다 뛰어나더라면 제 얘기 안 들으셔도 돼요. 예, 당연히 그냥 합격해 들어가는데 제 얘기 들을 이유가 있겠나요? 하지만 공기업은 정보에 의해서 빨리 합격된다. 또한 늦게 합격된다. 또한 아예 합격이 될 수 없다.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 네 번째입니다. 기존의 방법 또는 절차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 방향. 이 얘기는 뭐다? 제가 동아리에서
과거서부터 흘러내려왔던 관행을 동아리 팀장으로서 회장으로서 이렇게 바꿔 동아리의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발굴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이익을 최대화하고 새로운 업무 방식의 도입, 확산을 한 경험의 변경적 변경 후 상황 비교 시행 과정에서 어려웠던 솔직히 말해서 부산항만공사 그 사무직에 계시는 분들 좀 이렇게 문 좀 두드려 보고 싶어요. 이렇게 쓴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적합한 인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요, 기업들의 자기소개서 항목을 보면요, 저는 기업의 가치가 느껴집니다. 부산항만고사, 아이고, 진짜,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원자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야겠죠. 자, 무슨 얘기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동아리에서 제가 어떤 행사를 하는데, 뭐 축제 때 행사를 하는데, 옛 과거서부터 흘러왔던 관행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상황, 문제, 더 효율적인 프로세스, 이익을 최대화, 새로운 과거의 이러한 부분에 새로운 업무 방식을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익 가치가 더더욱더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새로운 간행이 프로세스로 구축될 수 있었고 또한 이익을 최대화하여 동아리의 재정 상태를 증대시킬 수 있었습니다. 자, 변경정, 변경 후 상황 비교, 시행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극복 방법, 구체적인 성과 등과 연결하여 이거 두 번 얘기하는데 너네 글 쓰지 마라 이 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답답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나도 이건 얘기 못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적용해서 쓰시고요. 한 경험을 변경전이라면 이제 첨삭하시는 분들한테요. 이거는 이제 글을 써오면 저도 변경전, 자, 요거는 질문을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로봇처럼 똑같이 써야 된다. 어, 이거 AI한테 물으면은 제대로 답변 줄까요? 변경전 후 상황 비교. 변경 전에는 이랬습니다. 변경 후에는 이익이 극대화됐습니다. 변경 전에 프로세스는 이랬습니다. 변경 후에 프로세스는 이랬습니다. 뭐 글을 쓰라는 거예요? 말을 말라는 거예요? 어유, 난 진짜 자소서 진짜 무수한 자소서를 보지만 답답하네요, 정말. 여기 항만공사 사무직에 계신 분, 이 글을 만드신 분 얼굴 한번 보고 싶네요, 정말. 시행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뭐예요? 문제 해결, 더 효율적인 프로세스 구축, 이익을 최대화, 새로운 방법을 도입, 확산, 경험, 변경정 후 상황, 시행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극복 방법, 뭐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반복해서 얘기하라는 거군요. 아, 여러분들 이거 잘 쓰셔가지고 첨삭 잘 받으세요. 이것 때문에 떨어뜨리는 데가 공기업이에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어, 프랑스는 프랑스 법을 따르라고 했다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입문자, 그러니까 취업을 하려고 하는 입장이에요. 따르셔야 돼요. 500에서 800자이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쓰시고 나서 전문가의 첨삭을 받는 게 맞습니다. 나도 헷갈립니다. 실제로요. 기존의 방법 또는 절차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 방향을 통해서 좀 더 나은 가치를 만들었던 경험을 서술해 주십시오. 그 서술 능력에서 기승전결이 되면은 이 친구는 글을 쓸 줄 아는 친구네. 이렇게 사고력이 좋은 친구라면 우리 항만공사에서도 필요한 인재가 아닐까.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는 걸 가지고 시골 가진 문제 해결, 더 효율적인 프로세스 그쪽의 이익을 최대한 새로운 업무 방식 도입, 변경정, 변경률을 비교하고 시행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을 이야기하고 극복 방법과 구체적인 성과를 다시 얘기하시오. 조금은 답답했습니다. 저는 어,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아, 답답합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요. 우리 학원생 같은 경우는요. 야, 떨어져도 그냥 그러려니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공기업이 무슨 뭐 한두 군데입니까? 예? 정말 지방 공기업까지 한 3천 곳은 되던데. 그러면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곳이 1,500곳은 넘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부산항만공사 입사하겠다면 4번 잘 쓰시기 바랍니다. 자, 5번입니다. 남들과 다른 창의적인 생각.
성실한테 창의적인 남들과 다른 창의적인 생각은 이거잖아요. 이게 창의성에 의해서 기존의 방법을 새로 바꾼 거잖아요. 말로 하면 기존의 관습을 바꿔서 이익 창출했다. 이것도 창의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성실한 태도, 전문적 지식, 강력한 추진력 등 본인만의 강점을 활용하여. 자, 본인만의 강점이라는 것은 하나, 둘, 세 개예요. 자, 강점은요, 장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게 강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면요, 이거는 참고하세요. 제가 흔히 면접 때 얘기하는 건데, 우리나라 대기업 인사부장님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LG, 이제 지칭하는 거예요. 그 기업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좀 잘 이해하십시오. 자, 그냥 뭐뭐 기업 할게요. 뭐뭐 기업은 어떤 사람을 뽑으려고 했어? 네,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이요. 네, 뭐뭐 기업은 두 번째로 많이 대답을 한 50개 기업이거든요. 50개 대기업 인사부장님들한테 설문조사한 건데 뭐뭐 기업에서는 어떤 사람을 뽑으려고 했어요? 네, 성실한 사람을 뽑으려고 했습니다. 뭐뭐 기업은 어떤 사람을 뽑으려고 했어요? 네, 꾸준한 사람을 뽑으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책임감, 두 번째가 성실성, 세 번째가 꾸준함이에요. 자, 꾸준함이라는 것은 끈기와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끈기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다? 여러분들이 강점을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정도까지 계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두 가지는 누구나 갖고 있어요. 왜? 그러한 강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학업에 뭐 성과를 갖기도 했고, 또한 프로젝트에서 아니면 뭐 공모전에서 아니면 교환학생에서 아니면 아르바이트에서 아니면 뭐 여행에서 뭐 해외 여행에서 뭐 단독 뭐 유럽 단독 여행 뭐 배낭여행에서 이런 데에서 그러한 장점 강점이 발휘돼 가지고 여러분들의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만의 강점을 먼저 보시고요. 해서 소속기관, 강점을 활용하여 소속기관, 조직, 단체 혹은 모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주도한 경험이 있다면 그 내용과 성과를 구체적으로. 자, 이거는 이렇게 보세요. 강점을 먼저 찾고요.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아니면 아르바이트 아니면 직업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직업 교육을 쓰시는 게 가장 좋겠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구성원과 단체 생활 속에서 아니면 뭐 동아리에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동아리에서 창의적인 생각을 통해서 뭐 축제 때 동아리의 재정 상태를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숙사의 장으로서 활동하면서 저의 강점인 성실성이 기반되어 학생들에게 뭐뭐 할 수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경험을 엮으시면 되겠죠. 자, 질문에 혼동이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뭐 두 번, 세 번, 요즘에 두 가지, 세 가지를 물어보는데 그것도 물어보는 게 참 일목요연하게 정말 질문 잘하거든요. 근데 부산항만고사는 이거 4번을 구성할 때는 그 구성하신 분이 조금 뭔가 사적인 혼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일부러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도 혼동시키려고. 왜? 우수한 인재를 뽑겠다라는 의미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부산항만고사 자수서 첨서까지 끝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